양주 덕정동에 있는 서희 스타일스라는 신축 아파트입니다. 4억 5,600짜리 감정가를 3억 1,900까지 떨어졌을 때 우리 수강생분이 3억 2,600에 단독 입찰을 하셨습니다. 매물 기준으로 3억 9천이 제일 저렴한 거고요. 실거래는 3억 5천. 실거래가 11월에 찍혀 있습니다. 그게 이제 3억 1,900까지 떨어졌는데 아무도 입찰을 안 한 거예요. 저희 수강생분이 거의 최저가와 크게 차이가 안 나게 71% 가격으로 3억 2,600에 낙찰을 받았는데 아마 3억 6천 정도에는 매도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어서 세전으로 4천 정도 차익으로 노려서 이제 입찰을 하신 거고, 상승장이나 그랬으면은 이게 아마 적어도 한 3억 5천 입찰자가 많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은 하락장이고 경쟁자들이 좀 적기 때문에 이게 단독 낙찰이 가능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주제는 말이죠. 경매 배우는 사람이 급증한 이유. 저는 가장 큰 게 유튜브라고 생각을 해요. 유튜브가 소문을 내고 알고리즘으로 계속 추천을 해주더라. 예전에 경매라는 거는 서류를 다 떼서 종이를 가지고 막 분석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정말 그런 걸 할 수 있는 분들의 소수 인원의 블루오션이었다면 지금은 이게 오픈이 돼서 그런 수준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입찰 경쟁이 다 싹 다 10명, 20명 이렇게 몰려야 그런 건 아니죠. 한 달에 한 번 있으면 그렇게 다 하루에 다 몰리겠지만 결국은 하루에 여러 건이 진행이 되고 독과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기회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의 평준화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이게 납득이 됐다는 거거든요. 납득이 되니까 경매장까지 갔겠죠. 한번 투자해 볼 만하다. 소액 투자로 그런 거를 이제 알고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경매를 배워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갭 투자나 부동산 일반 거래를 할 때는 중개사님들이 빠르게 설명을 하느라고 내가 등기부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뭐 이게 위험한 부분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명시를 잘 안 해줘요. 어떤 게 위험한 건지는 먼저 얘기해 주진 않거든요. 거기서 얻지 못한 정보들로 인해서 피해를 봤잖아요. 무심코 넘어갔던 부분에서 내가 대항력을 잃게 된다든지 세입자라면 뭐 이런 부분들인데, 경매를 배우면 그 안전장치, 어떤 집에 내가 임차인으로 들어갔을 때 위험할 수 있겠다, 내 보증금을 얼마까지 걸어야 내 보증금이 안전하겠구나, 이런 걸 다 같이 배우기 때문에 내가 임차인 신분으로서 돈을 지킬 수도 있고 경매 입찰자로서는 돈을 벌 수도 있죠. 우리 자녀한테도 꼭 알려줄 겁니다. 고등학교 때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임대차 보호법만이라도 경매 아니어도 돼. 집을 사는 사람보다는 임대차로 하는 분들의 비중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분들이 보통 이제 사고가 터지면 피해자가 되고 그분들이 이제 다수니까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지식 정도는 학교에서 이걸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사회탐구 영역에 어딘가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걸 정규교육까지 넣어줘야지 임마. 선의의 피해자가 지금 이렇게 전세자기 피해자가 많이 생겨가지고 우리도 투자 못하고 그냥 지금 경매를 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한국이 파란색 그래프고 미국이 주황색 그래프인데 금리가 지금 2023년도 기준으로 해서 막 올라가가지고 기준금리가 3% 이상으로 가고 있죠. 한동안 이제 동결을 해서 3%대 멈춰 있는데 과거에 2007년, 2008년 이때는 5%까지 갔었어요. 2008년까지 5%를 넘게 찍었습니다. 지금 3%도 높다고 해서 난리인데 5%였을 때는 어땠을까요? 대출 받으신 분들도 부담이 됐을 거고, 그렇다 보니까 당시 뉴스를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이랑 분위기가 똑같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때 경매 입찰하는 게 진짜 기회였거든요. 매물도 많고 경매 검색으로 해서 저 당시 2005년도로 한번 볼게요. 1월 1일부터 해서 2005년도 12월 말까지 서울의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1년치인데 낙찰된 게 2185건입니다. 지금 경매를 해야 되는 이유는 물건은 많아졌는데 입찰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더 많이 싸게 받을 기회이기 때문에 입찰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작년 상승장에 가격이 올라갈 때 입찰 인원수랑 하락기인 물건이 많이 쏟아지는 현재 시점에서 물건 인원수를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경기도 시흥으로 한번 볼게요. 매각키를 2022년도 6월, 10월까지로 해서 10개가 나오죠. 그리고 현재 시점에 2023년 10월 1일부터 현재 시점까지 똑같이 한 3달 정도를 잡았거든요. 아까는 10개밖에 없었죠. 근데 지금 63개가 나옵니다. 매각이 63개가 됐어요. 같은 시흥에서 63개가 됐는데 상승장 때는 물건이 10개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6배가 많아졌고 한정된 인원에서 당연히 입찰 경쟁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비교해서 봐도 입찰을 계속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볼 수 있는 물건이 예전 상승장보다 더 많아졌다. 투자라는 건 하락기에 해야 되는 이유가 가격도 저렴하기도 하지만 그 저렴한 가격의 물건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더 많이 싸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10% 정도 싸게 받기도 어려웠다면 지금은 20%, 뭐 15% 싸게 받는 거는 어렵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네. 우리 수강생들은 어떤 물건을 낙찰 네. 받고 있는지 한두 개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가 아무래도 가시적으로 얼마나 싸게 받았는지가 바로 나오니까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아파트 낙찰 사례가 꽤 나오고 있습니다. 1월 17일 날 저희 이제 16기 낙찰을 받으셨고요. 양주 덕정동에 있는 서희 스타일스라는 신축 아파트입니다. 4억 5,600짜리 감정가를 3억 1,900까지 떨어졌을 때 우리 수강생분이 3억 2,600에 단독 입찰을 하셨습니다. 매물 기준으로 3억 9천이 제일 저렴한 거고요. 실거래는 3억 5천. 실거래가 11월에
찍혀 있습니다. 그게 이제 3억 1,900까지 떨어졌는데 아무도 입찰을 안 한 거예요. 저희 수강생분이 거의 최저가와 크게 차이가 안 나게 71% 가격으로 3억 2,600에 낙찰을 받았는데 아마 3억 6천 정도에는 매도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어서 세전으로 4천 정도 차익으로 노려서 이제 입찰을 하신 거고, 그렇게 해서 낙찰을 받았어요. 단독 낙찰로. 상승장이나 그랬으면은 이게 아마 거의 매매가에 준하게 적어도 한 3억 5천 요 정도에는 막 입찰자가 많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은 하락장이고 경쟁자들이 좀 적기 때문에 이게 단독 낙찰이 가능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는 이제 김포에 있는 아파트 낙찰받은 건데, 흥정 그린코아 더 베스트라는 아파트입니다. 매매가 기준으로 가장 저렴한 게 지금 3억 2천에 나와 있고 3억 7천까지 찍혀 있네요. 이건 차이가 좀 있네요. 전세 낀 매물이거나 뭐 다른 조건이 있겠죠. 3억 7천에 지난달에 거래가 있었어요. 작년 12월에 한 3억 중반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3억 5천 정도짜리를 우리 수강생분은 2억 9천3백에 받았으니까 이건 진짜 잘 받았죠. 세전 비용 감안하지 않고 6천 정도 나고 인테리어비다 뭐다 들어가면 4천 정도는 남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최소 4천 정도. 13개가 진행을 했거든요. 매물이 13개가 한꺼번에 나오겠죠. 근데 일부는 전세나 월세로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단타 매도를 노리시는 분들은 또 뭐 매매로 내놓을 확률이 높겠죠. 그런 분들의 매물이 일시적으로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가격에 일시적으로 조정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 3억 후반 정도 받는 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2억대 받은 거는 정말 잘 받았죠. 저희 수강생분이 1주택자 이하이신 분들은 요즘 아파트도 많이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투자금이 막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이런 것도 3억 6,800짜리를 2억 9천대 받았으니까 대출 80% 나오는데 문제 없을 거고 1,000만 원, 7천만 원 정도면 잔금 납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매를 배워가지고 계속 꾸준히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네. 한 번 배워 놓으면 평생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동점이 아닌가 싶어요.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저희 교육생들은 또 평생 저한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경매를 못하는 거는 이제는 지식적으로 부족해서 못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식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는 본업이 너무 바빠가지고 못하는 경우, 두 번째는 그냥 불안해서 평생 바쁜 것까지 이제 그만둬라라고 못하지만, 왜냐면 또 본업에서 모아진 이제 투자금을 가지고 더 좋은 물건을 입찰해야 되니까 어쨌든 내 본업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뭐 어떻게 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불안한 마음 정도는 우리 수강생분들한테 요거는 입찰해도 된다, 아니다, 입찰가 좀 높다, 조사한 가격 기준으로 해서 입찰가가 너무 높다라고 하면 가감 없이 입찰가가 너무 높다고 좀 낮추라고 하거든요. 반대로 너무 보수적으로 하면 그 가격엔 낙찰 안 될 것 같다, 여유가 되시면 좀 더 높게 입찰하셔라.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오늘 영상에서도 매물이 많아지고 경쟁은 줄어들고 있으니까 더 싸게 살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거를 좀 과하게 해석해서 4억짜리를 2억 후반에 받을 수 있는 줄 알아요. 그런 건 안 되거든요. 어느 정도 적정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저희 수강생들한테는 가이드를 드리고 있죠. 지금 뭐 매물보다 비싸게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 싸게 받는데 서로 다 더 많이 싸게 사고 싶으니까 그거의 경쟁이지만 고가 낙찰 이런 건 요즘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고생 많았습니다.